사람들은 장한 갈등이라고 부르죠.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그 가운데 친한파의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사실상 제명 조치가 나왔습니다. D-2 한 제명의 예고판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퇴원하는 날, 하필 그날 친한파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을까요? 함께 보시죠. 장안 갈등의 서막입니다. 김종혁에게 탈당 권유, 당무감사위원회, 당원권 2년 정지를 권고했고 윤리위에서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당 지도부를 타격하며 분란을 조장했다. 과도한 혐오 발언은 임계치를 넘었다라며 탈당하라, 떠나라, 당을 떠나라. 초유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10일 내 재심 청구 없을 시 자동 제명 조치입니다. 당 떠나라, 당을 나가라. 친한파인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장 대표가 퇴원한 날 당 떠나라. 사실상 제명 조치를 내린 셈입니다. 그러자 당사자 김종혁 전 최고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나치 주장까지 나왔어요. 나치 주장 보는 듯하다. 제 머리 단단하고 뿔 날카로우니 돌로 쳐 죽이려면 조심하게.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징계받을 사유가 되는지 법원에 묻고 싶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이 장안 갈등의 시작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흥미로운 건 지금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윤리위에 당 떠나라, 탈당 권유인데 그 권유 내용을 좀 아까 우리가 그 그림으로 봤는데 굉장히 지금 격앙돼 있습니다. 당 지도부를 타격하며 분란을 조장했다. 과도한 혐오 발언은 임계치를 넘었다. 당 떠나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김종혁 최고에 대한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뭐 당원권 정지 2년 남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당 대표에 대한 비판, 당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됐든 잘못되지 않았던 잘못된 관계를 가고 있으면 개인적 의견으로 잘못돼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과연 당원권 정지 2년이 이게 맞냐? 이거에 대해 엄청난 비판이 많이 있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가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윤리위원회 가더니 거의 제명 수준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 강해진 거죠. 당원권 2년 정지 자체도 이건 엄청난 건데 이거보다 한 수 더 높여가지고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수준을 결정을 한 거예요. 탈당 권유는 뭐 탈당 안 하면 제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오히려 이전에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는 뭔가 통합이랄지 그런 거 하지 않겠느냐. 장동혁 대표가 뭐 단식하면서 마음이 좀 변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더욱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민주당 보니까 제명을 하거나 탈당을 하려면 공천원금 1억 정도는 받아야 이게 뭐 제명이나 탈당이 나오는데 그렇죠, 김유정 의원님? 지금 딴 데 보시네. 지금 여기는 당대표 비판했다고 지금 정청래 탈당이에요? 대표 조국혁신당 통합하자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꺼내가지고 다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신들이 비판했던 민주당은 뭐 경청하겠다 뭐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위에 이제 반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돌아오면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까 네네.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29일 날 뭐 최고위원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명 거의 이제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종의 이제 공포 정치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 저 정도 이 얘기했는데 제명 수준을 해버린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비판했다고 하는데 그걸 제명을 한다? 그러면 누가 현 당권파, 현 당 지도부에 대해서 누가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쓴소리하면 저렇게 제명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장동혁 대표가 당의 지지 기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무위원회하고 윤리심판원을 윤어게인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공포정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쓴소리를 하는 건 맞고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건데 뭐 우리가 수없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 지방선거 이제 포기했구나. 나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저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종혁 전 최고의 징계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당원권 정지에서 나가라. 제명, 사실상 제명 조치가 나왔는데 자, 당 지도부 입장은 뭘까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보다 높아졌는데요. 그동안에 김종혁 당원의 여러 가지 모습이 당무감사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오히려 더 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윤리위원회나 당무감사위원회를 직접 공격하면서 벌인 여러 가지 모습이 최소한의 금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는가 저는 보여집니다. 김재원 최고가 보기에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라는 해설입니다. 자, 그런데 김유정 의원님, 윤리위의 입장이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이렇게 윤리위가 봤어요. 얘기했어요. 적의 구성원들을 분열시켜 정책 수행이나 작전 수행을 마비시키는 정보심리전에 해당한다.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 대한 용의 주도한 매체 테러 공격이다.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굉장히 격앙된 표현이 윤리위에서 마구 쏟아졌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그 보기 드문 표현들을 써가면서 네네. 김종혁 전 최고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체벌이 당연시 여기던 그런 시절에 너 움직이면 더 맞아.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의 공식 문서에서는 보기 힘든 감정적인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당무감사위에서 당원 자격 정지 2년 처음에 나왔잖아요. 네네. 2년을 권고했었잖아요. 윤리위에. 그다음에 윤리가 구성이 됐고 이제 탈당 권유가 더 세게 나온 거죠, 지금. 그런데 그때 당무감사위의 어떤 공고문에도 굉장히 이런 표현들이 감정 섞인 표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이랄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적시해가면서 감정 섞인 그런 그 당원권 정지 2년 권고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전에 조경태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종혁 최고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가족들이 뭐 이런 비판의 글을 뭐 링크도 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 피고인이 돼서 사형 구형됐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바른 말한 거 아니냐라는 조경태 의원의 말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정도로 지금 탈당 그 권고라고 하면 열흘 안에 본인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탈당 권고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를 거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윤리 결정으로 열흘 지나면 이제 자동으로 제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 단식을 시작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결정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사형 구형이 됐는데 밤새 지나고 보니 한동훈 전 대표가 죽어 있더라 이런 표현까지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두가 그 구성원들이 뭐 친한 게 아닌 사람을 다 떠나서 의총에서도 그렇고 또 원로들도 그렇고 제명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단식이라는 게 그 위기를 모면해 보고 숨고르게 하고 조금 바람을 피해가 보려는 그런 꼼수의 일종 아니었냐라는 게 지금 이 장동혁 대표 단식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벌어지는 이 김 전 최고나 또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수순으로 네.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뺄셈 정치를 하는 게 선거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그런 원로들의 걱정이 지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내에서 김종혁 최고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김 전 최고가 큰 소리 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인데 김종혁 전 최고가 했던 이 문제의 발언들
간신히 당선된 당대표, 집권과 득표를 위해 영혼을 판 것 등등의 이 표현들을 이 김종혁 전 최고가 이 당 지도부와 당 대표에게 쓴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 의원님? 일단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 이슈 그리고 국민의힘이 맞서서 싸워야 될 그 여당의 북정 이런 부분에 이 이슈를 집중하지 못하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 관련돼서 자꾸 노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소속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사실 지역에서 뵈면은 스펙트럼이 사실 넓은 게 사실입니다. 예, 뚜렷하게 지금 두 사람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한쪽의 편을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잘 좀 싸워라. 그런데 그 잘 좀 싸워라가 내부에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민주당은 무슨 이슈만 생기면은 똘똘 뭉쳐서 가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은 그렇게 뭉치지 못하느냐. 그래서 잘 좀 싸워라.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이 얘기는 안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싸우냐. 이 얘기가 중론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안에서 왜 싸우냐. 예. 그런데 그 싸움이라는 거는 어느 한쪽의 일방만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있고 어느 한쪽의 일방만 나쁜 길을 선택하고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양쪽 다 문제다. 양쪽 다 이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적인 싸움에 있어서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내부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쉬운 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가느냐에 우리가 머리를 맞댈 지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안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언론에 나가서 마구잡이로 막 떠들거나 하는 거 특히 중요 직책을 맡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 최고위원이다 이러면 파장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물론 그러려면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지도부가 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가 열렸을 때 충분히 또 소명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재심 절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들 이게 받아주겠느냐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면은 그런 절차를 밟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당 지도부대로 열려 있는 포용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한 정치로 가고 또 내부 갈등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바깥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네. 바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쪽 다 문제다. 김희정 장관께서는 양쪽 다 한 발씩 물러나야 된다라고 비판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반대 집회를 얼마 전 열었습니다. 당에서는 아직 징계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둘 다. 당원들이 명령한다. 불법 징계 처리하라. 한동훈을 내친다면 국민 각오해라. 한동훈 대표 제명과 관련된 징계권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대표님이 언제 복귀하실지 모르겠지만 복귀하시더라도 바로 그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다만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부 한동훈 지지 세력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당의 기강을 해치는 발언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비공개 의총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까요? 이건데요. 송석준 의원, 지방선거 목전이다. 한동훈 제명할 때 아니다. 라고 하자 원외 당협위원들, 강경파들은 제명 강행하라. 뭘 지키려고 하느냐. 친한계 의원들은 제명 철회하라. 다수 의원들은 내부 총질 곤란하다. 한판 붙었어요. 친한파 대 강경파가 한판 붙었습니다.
제명을 철회하라라는 친한계 의원들, 제명을 강행하라라는 강경파 의원들 한판 제대로 붙었습니다. 의총 분위기를 우리 돌직구 멤버인 곽규택 의원 등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 다양하게 제기가 됐고요. 의총이 필요하다고 모이자고 했던 분들 중에서 본인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은 의총장을 그냥 빨리 나가버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가야 되는데 누구를 배척하고 누구를 또 포함시켜요. 네. 모두 다 같이 가요. 지방선거 때는 다 같이 가야죠. 대체적인 그런 분위기죠. 네. 대체적인. 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분열은 말이 안 되는데. 관련해서 조금 전 박수영 의원이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한동훈 대표 측이 2번 정도 기회가 있었는데 실기했다라고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도 확 갈렸어요. 조기현 변호사님, 네. 이런 질문, 징계가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친한파와 강경파가 이 정도면 한 당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누구 말이 맞냐를 떠나서 그게 본질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의총에서 의견 갈린 정도를 가지고 네. 친한계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가 세력 대 세력으로 붙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김정혁 최고위원 등 핵심적인 어떤 친한계를 축출하려고 당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당내 갈등에서 어떤 이 권력 투쟁을 벌인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뭐 정상적이라면 그 사안을 가지고 전직 당 대표를 제명한다. 전직 최고위원을 이 탈당 권고, 사실상 제명을 한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저런 정도로 점잖게 뭐 이견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당이 뒤집힐 정도로 이 논란이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차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인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친한계가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이 한동훈 전 대표 등 제명을 두고 당이 심각한 갈등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친한파가 쪽수가 적다? 적죠. 적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이 집단 탈당 내지 이걸 결행할 정도의 분위기가 돼야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데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네. 뭐 누구나 예상하듯 늦어도 다음 주경에는 최고위 제명 이 두 분 다에 대해서 이루어질 거라 거의 뭐 확실히 보고 있는데 의총에서 몇 마디 하는 걸로 이 상황 해소 안 된다는 거 잘 아실 텐데 저런 정도밖에 지금 상황 조성이 안 된다는 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징계가 당내에서 생각보다 큰 파장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제명 수순이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엊그저께 그 김정욱 최고위원회에 대해 윤리 결정문도 보면 절차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네. 당에서 민주적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에서 그 정도 말도 못하면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없죠. 당 대표 뭐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감정적 이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논란이 끝나지 그걸 가지고 징계까지 간다고 하면 수도 없이 징계의 사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김종혁 체계 정도만 저렇게 비판을 했나요? 극우화되고 윤호개인 세력에 포섭된 지도부에 대한 문제 제기 그것도 못하면 지금 뭐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 뭐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제명에 실질적 제명을 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설명한 내용들도 보면 이게 정상적인 윤리위원회 심판 결정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윤리위원회는 어쨌든 독립된 기구잖아요. 그래서 다른 정치적 시비에 시달리지 않도록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러한 내용의 서술을 하면서 징계 이유를 설명하지 저렇게 경문에 가까운 감정을 실어서 결정문을 쓰지는 않거든요. 저거는
윤리위가 이 징계 사안에 대해서 징계 사유를 설명하고 징계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감정을 그대로 이입시킨 그 경문을 낸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 친한과 그 장동혁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이지만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다음 주면 그냥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주면 끝난다. 다음 주면 끝난다. 제명으로 끝나는 거죠. 그냥. 자, 공은 장동혁 대표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르면 내일 퇴원, 29일 최고위 참석 전망, 제명 선택할 가능 크다, 제명 후 분열 시작될까 두렵다, 제명 확정 시 단식으로 인한 결집효과 사라질 것이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재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공천 얘기도 나오는데 한동훈이라고 왜 선거 못 나가냐. 안철수 의원, 단계 논란을 미뤄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결론이든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